안녕하세요. 강석훈의 경제톡톡 강석훈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에서 계속 2045년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독립 100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독립 100년 후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산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넘기 어려운 두 개의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가 바로 인구 문제이고 또 하나가 바로 중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구 문제와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조용한 그리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50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대한 독립 100년 이후의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뒤를 이어 거의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스러운데, 2020년 금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6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10년 후인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 2040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상상력으로는 2040년까지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나라라는 상상조차 못하겠고, 2030년에 만약에 지금 예상처럼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면 장담컨대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노인일 겁니다. 참 신기한 노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인 수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반해서 낳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약 101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인구가 2천만을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돌파한 지금 상황,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인구가 연 31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향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노인들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813만 명, 2030년에 1300만 명, 2040년에 1700만 명, 2050년에 1900만 명. 이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보시면 아이들 숫자는 31만 명인데 노인 숫자가 813만 명이다.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건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우리나라의 0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의 수는 이미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그래프가 2050년의 대한민국 모습인데요. 저 위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사람 숫자인데, 많을수록 더 오른쪽 길쭉하게 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2050년에 80세 이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이런 굉장히 황당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인구가 제일 많은 이런 나라들이 될 거라는 거죠. 저 그래프는 제가 이해하는 바 인류 역사상 저런 그래프를 가진 나라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작년 11월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신 인구수가 더 많아서 자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통계청의 공식적인 예상치는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감이 잘 없으시죠? 또 아이들이 준다는 게 감이 잘 없으실 거고, 그러나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는 건 엄청난 경제적 영향이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계 종사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구 감소, 인구 문제입니다. 이거 더불어 보시면 저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이 메뚜기 떼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끝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낳기 시작한 때가 1955년부터인데, 그때부터 1963년까지를 1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 그때가 현재 살아있는 그 베이비 부모가 약 713만 명입니다. 그리고 64년부터 74년까지 2차 베이비 붐이라고 했는데, 이 2차 베이비 부모 시절에 태어나서 지금 생존하는 사람이 95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1668만 명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1955년생이 금년 2020년엔 만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네,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편입이 되죠. 네. 그럼 향후에, 지금 여기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향후에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20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요 은퇴하는 사람만 20년 동안 70만 명 곱하면 이게 1,400만 명입니다. 1,400만 명이 새롭게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들판을 뒤덮고 훑어가면 남아있는 건 음식은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상한, 그리고 정말 이상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향후 대부분이 향후 믿는 거란 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현재 예상치로도 2040년이면 국민연금이 수지적자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받는 돈보다 내주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050년 되면 2050년 몇 년이 되면 적립금이 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2060년, 50년 이슈로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2040년부터 국민연금이 수익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사람들은 2030년대부터 이미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경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정말 경제 문제에 관한 핵폭탄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거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죠. 국민연금뿐 아니라 여러분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연금도 2035년이면 적자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 적자가 19조 원, 2030년에 적자가 108조 원, 2050년엔 48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또 노인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아프신 걸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이렇게 미래에 이런 돈을 부담할 아이들은 점점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그리고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인구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인구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 옆에서 중국처럼 중국 경제 옆에 있는 경제 중에 대표적인 경제가 홍콩 경제인데, 홍콩 경제처럼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경제를 우리가 홍콩나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홍콩나이제이션. 근데 저는 홍콩나이제이션이라는 영어보다는 저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한콩이 될 수 있다. 중국 남쪽에 붙어 있는 홍콩이 아니라 중국의 우리 기준으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한콩이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운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여러분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미 2019년에 가면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와 중국 상하이 주가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주가지수랑 밀접한 관련성이 미국의 다우지수나 미국의 S&P 지수, 500지수의 상관관계랑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좋게 말하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나쁘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는 죽을 쓰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저 빨간색 그래프는 한국 GDP 대비 중국 GDP의 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배율이 가장 낮았던 때가 1994년에 1.2였습니다. 즉 중국 경제의 크기가 한국 경제 크기의 약 1.2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의 약 10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94년이면 약 25년 전입니다. 4반세기 전입니다. 이 4반세기 전에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우리의 9배가 되었습니다. 이 4반세기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파란색이 한국 사이즈고 옆에 오른쪽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94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1.2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9.4배로 확대됐고, 현재 IMF 예상치로는 2050년이면 19.8배, 약 20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 식당에 많은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에서 헛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가서 공장에 많이 취직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연변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중간의 격차가 더욱더 확대돼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남조선 아줌마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파란색이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약 26.8%. 그 사이에 약 250배가 는 거죠. 이거는 수출 비중의 수입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비중도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비중에 비해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은 수입 비중도 약 20% 언저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그만큼 더 밀접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일만 벌어지게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무시해 왔는지 여러분 다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현재 격차가 더욱더 확대되는 순간
그리고 중국이 이미 상당 분야에서 한국을 앞질렀지만 중국이 나머지 남아있는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을 앞서가는 순간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홍콩처럼 또 다른 홍콩인 한콩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아이들이 남조선 아줌마로 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가 2045년 독립 100년을 맞을 때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인구 문제의 산이고 또 하나가 중국의 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다음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1번지 서초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석으로서 서초의 경제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석훈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